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밤중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공수부대까지 국회에 침입시켜 헌정 마비를 기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내란적인 친위 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뛰쳐나와 계엄군에 맞선 용감한 국민들에 힘입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난밤 절체절명의 158분을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내란 혐의의 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인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내고 모습을 감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와 함께 휘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심지어 두 번째 비상계엄 가능성이 100%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권한이 누구 겁니까? 자기들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서 나온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짜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의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죄 피의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겁니까? 몸을 던져 내란을 맡기는커녕 심지어 위헌적인 계엄에 눈감은 내란죄 피의자들과 지금 공모하겠다는 건 그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숨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내란죄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란 소리야말로 헌정 질서에 반하는 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유일한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이고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을 멈추는 자리는 피하고 내란죄 피의자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까지 스스로 던져버린 이들은 오늘도 문제를 외면한 채 반헌법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엔 또 달라져. 국민은 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미래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맞습니까? 국민이 원할 수 있지만 이라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오로지 자신들만의 미래, 그저 자리를 보존하는 헛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욕을 먹든 국민이 뭘 원하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속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탕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누구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축내고 심지어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안 되는 정치인들 겁니까? 왜 그들 마음대로 국민의 시간을 탕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당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로 통화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정작 헌정 질서를 깨뜨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막아서고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깊숙한 개입 증거는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주술에라도 걸렸는지 국민의 명령도 안 듣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 분노를 꾹꾹 눌러담으며 반복하는 경고도 안 듣고 자본시장의 질타도 안 듣고 결국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까지 계속 듣지 않으면 결국 손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막아서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은 12월 12일, 지난 1979년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입니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있지 않아 계엄군은 광주에서 학살을 저질렀죠. 그로부터 45년이나 지났는데 광주의 참상은 2024년 서울에서 재현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12.3 내란을 여러분께서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 중진이란 이들은 토요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면 집회 시위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할 거라며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역사의 역행을 막아냈고 지금도 맨몸으로 막고 있는 수준 높은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는 내란 비호자들이야말로 반역을 멈춰야 합니다.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태도는 비루했습니다. 표현마저 저열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채 이대로 혼자 퇴장하진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볼모로 붙잡고 허우적대는 듯 보이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복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싶게 만드는 29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왜 그 긴 시간을, 앞으로는 또 얼마큼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는데 써야 할까요? 이곳 국회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과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저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분명 잘 들리고 잘 보일 겁니다.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히는 한 명이 권력을 가졌다고 막기 어려운 큰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에겐 뽑을 권한도 있지만 뽑아낼 권한도 있습니다. 지난 끔찍했던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결국 멈추게 만든 시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시민들의 눈과 귀와 연결된 마음은 여전히 내란 사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집중했던 시민들은 이제 수사기관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지난다고 잊힐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돼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칩거 상태로 버티면서 소환 조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권력기관을 수사했던 어떤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하다 보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이 말을 했던 검사의 이름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1년여가 지난 지금 경호인원 뒤에 숨어서 수사 협조는커녕 출석 통보서 받는 것조차 피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다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다들 그럴 수 있도록 수사기관들은 계속 시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법을 많이 공부해서 법이 무서운 건 아는데 국민은 무섭지가 않은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그랬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자리나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군 핵심 지휘부도 윤 대통령을 내란 총지휘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실제로는 마치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바란다던 건 반사회적인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열 수 있다던 새로운 미래는 주술을 신봉하는 이들이 그리던 미래였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수가 아닌 극우였고 기도가 아닌 주술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내란 세력이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텐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 권한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가 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온 거죠.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인은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던 것으로 보이는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거나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의 구실 조작에서부터 이후 실행 단계까지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든 할 수 있다던 이른바 긍정의 끝판왕이죠.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도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전쟁을 유도했다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삶이 파괴될 힘없는 국민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광기를 편들고 특검으로 수사도 못하게 시간을 끌어주는 이들에겐 지금도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이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을 불과 25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권한대행으로서 불과 일주일 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오늘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의 규정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막아서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 대통령에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희망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런 내란을 논의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표는 명목상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방불케 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 전두환마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상세히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그랬죠. 이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내란을 일으켜 직무정지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얼굴 두껍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대혼란 뒤에 숨은 피의자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감싸고 돌다 직무정지된 피의자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헌법에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대혼란 종식의 헌법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바람대로 시민들의 연결된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란 사태는 종식될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 담긴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